오늘은 그 그래스호퍼를 이용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그램 한 개와 또 그래스호퍼의 애드온 기능 중 한 개를 이용을 해서 대지 올리기 그리고 대지 만들기와 건물 올리기 건축학과 그 스튜디오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약간 초반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하나 틀어져 있는데 이게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이라는 곳이에요. 그 구글 창에다가 국가 공간 정보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치 지형도라고 검색을 해도 이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앞서 그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시작을 하기 앞서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는다기보다는 애드온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스호퍼 상에서 이를 인식시켜주게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직접 이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제공을 하는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를 자, 요거를 하나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수치 지형도 1 버전과 2 버전을 모두 다운로드를 받아야 원활하게 건물까지 올릴 수 있음을 말을 할게요.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나온 게 맞고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듣고 그 카톡방에 있는 분들 한정으로는 그 드릴 텐데 전달을 드릴 텐데 그 아마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 한테는 이렇게 다운을 받는 방법 수치 지형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NSDI에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공개해가지고 다운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다운을 받으면은 NGI 파일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수치 지형도라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우린 여기서 바로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 잘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렇게 통합 지도 검색이라면서 뭐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약간 내가 준비한 걸로 하면은 약간 그 현실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명이 혹시 본인 어느 지역쯤에 사는지 그냥 역 하나만 말해줄 수 있나요? 역 하나? 아무 역이나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있는 안암역 말고 역 하나만 빠르게 채팅해. 방배역. 그 방배역이 대충 요쯤 있죠. 방배역 이쯤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트가 한 테림 아파트 이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테림 아파트 주변의 지형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형도를 먼저 만들려면 검색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통합 검색 이렇게 있는데 간편 지도 검색에서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영역 사각형에서 이렇게 테림 아파트 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수치 지도랑 이런 게 뜨는데 이 사각형이 넓으면은 넓은 범위도 다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다 아우르는 지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까 테림 아파트라 그랬으니까 요거만 어떻게 먹는 게 있을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수치 지도에 들어가면은 수치 지형도 DXF 파일, 그 CAD,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기본 파일 형식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수치 지형도 버전 2.0 NGI 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축적이 25,000대 1, 5,000대 1, 25만 대 1, 1,000대 1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대 1 이상의 축적을 가진 수치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뭉뚱그려서 뭔가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수치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범위를 커버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방배역이랑 이렇게 산 있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혹시 이쪽 부분도 뭔가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사각형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수치 지형도 1,000대 1 하나가 더 나와서 이렇게 두 범위를 다 같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근데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테림 아파트를 직접 이렇게 갖고 있는 한 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안양 0540, 안양 0540만 기억을 하고 바로 수치 지형도 버전 2.0
0540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총 2개가 체크가 돼 있죠. 2.0에서 같은 거를 꼭 2.0에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렇게 국토지리정보원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다 없어지는데, 수치지도에서 다시 해야겠지? 되게 불편한데 내가 미리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됐네. 오케이, 다시 방배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테리마파트 있는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통합검색, 영역, 사각형, 테리마파트 들어간 안양 0540을 다운받으면 되겠죠. 안양 0540, 수치지형도 2.0에서도 안양 0540을 해서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뭘 목적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년월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고, 사용 목적은 우리는 뭐 학생이다 보니까 제작 및 활용해서 교육, 학술, 연구 이 정도로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누르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분명히 2개를 체크했는데 신청 파일이 5개 이렇게 쭉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이 5개를 모두 다운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5개를 다 다운로드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에 NGI 파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 다운로드 해주지 않으면은 NGI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를 다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전체 다운로드를 해주고 전송 시작 눌러주고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1차적인 준비는 끝이 났어요. 이 친구는 과감하게 버려주고요. 이렇게 얘도 과감하게 버려주고, 그리고 호스터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퍼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잠시 써놨는데, 푸드포라이노라는 사이트에서 호스터 레퍼런스 오늘 필요한 같은 거, 만약에 런치박스, 캥거루2 뭐 이런 류의 그래서퍼에도 애드온을 추가해서 기능을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애드온들을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사용자 저 같은 경우에는 SSY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앱 데이터, 로밍, 그래스호퍼 파일에 라이브러리즈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파일 단위로 들어와요. 해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은 라이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파일을 다 보면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5개 중에서 우리는 일단 이 오토캐드 드로잉 이 DXF 파일을 활용을 할 건데, 일단 라이노를 열어줄게요. 라이노를 열어주고, 과정 자체가 막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DXF 파일을 열어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밀리미터 어쩌고 단위로 이렇게 딱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애들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건물 모양들도 이 밑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필요가 없고, 여기 우리 보이는 이 등고선들 있죠? 이 등고선들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들만 싹 잡아가지고 얘네 셀렉트래요. 어떻게? 등고선 하나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셀 레이어 이렇게 딱 해주고요. F00171114 F00171114를 찾아줘요. 일단 F00171114에서 요거 셀렉트, 여기서 셀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얘네, 그리고 이거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가끔씩 이렇게 잡다 보면은 커브가 아니라 무슨 블록 인스턴스가 잡혔다라는 글이 뜨는데, 블록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요거 엑스포트를 해주고요. 엑스포트 어딨어? 엑스포트 셀렉티드 하고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방배 등고선 이런 식으로 3DM 파일로 내보내줍니다. 얘가 엑스포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얘네는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주고요. 바로 안 뜨네. 잠시만요. 다 불러와줬고, 이런 식으로 선들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커브 이렇게만 해주고, 커브들만 다 잡혀있는 상태인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등고선을 대지를 만들 건데, 사실 이렇게만 대지가 있으면은
되게 삐뚤빼뚤한 대지가 만들어지기 쉬워서 외곽선이 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외곽선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게 반듯한 외곽선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등고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이 친구는 살짝 내려주고 그 아까 말했던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받았다면 요거 이런 식으로 파일이 표시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아주 큰 아이콘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이렇게 뜰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은 아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해야 될 것만 간단히 알려줄게요. 해야 될 거는 여기 레이어 구성 왼쪽 위에 있는 레이어 구성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친구들을 다 시프트를 통해서 다 잡아주고 이제 필요한 애들만 컨트롤을 통해서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냐? A0010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보입니다. 도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A0010을 냅두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애들은 B0010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0010 들어간 것들이 되게 프리미티브, 되게 근본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나머지들은 되게 레퍼런스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일단 B0010과 그리고 대지의 경계면 H0010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로 빼주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H0040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해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정보이기 때문에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층수 정도를 입혀줄 거예요. 층수 정도를 입혀내고 건물 모양과 층수까지 한 번에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보면은 속성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속성 정보를 딱 들어가서 속성 자동 출력을 눌러요. 속성 자동 출력하고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B0010 그리고 위에 보면은 층수 있죠? records 해서 이 층수에다 체크를 해주고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 레이어는 다른 이렇게 T 레이어에다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층수 정보를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5개를 다 다운로드를 했잖아요. 2개가 아니라 그것 중에 하나가 그 층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애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꼭 다운로드를 5개 다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층수에 체크를 하고 출력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력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층수가 입혀집니다. 이 층수가 다 이렇게 입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할 일이 일단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파일 가져가서 파일 엑스포트를 하는데 엑스포트를 하려면은 바탕화면에다가 NGI 파일로 내보내지 말고 DXF 파일, 라이노에서 읽을 수 있는 DXF 파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방배 층수라고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방배 요거는 닫아주면 됩니다. 아까 그 과정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배 층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줄 텐데 잠시만요. 수 방배층이라고 됐네. 뭐 이상하게 됐는데 여튼 이렇게 딱 끌고 와서 임포트 파일을 해줍니다.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돼 있으면은 세팅을 해주시고 밀리미터 오케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외곽선과 건물 그리고 건물의 층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퍼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줄 거는 이 건물을 올리는데 이 건물을 여기 쓰인 층수대로 올려줄 겁니다. 이 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끝나는 점이 건물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끝에 있는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이런 애들 다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날려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가져온 애들 이 까만 애가 뭐지? 이 까만 애가 그건가? 얘가 등고선이구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등고선 레이어라고 해주고 얘는 건물 모양, 건물 텍스트인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H0040 같은 경우에는 지워도 됩니다. 딜리트 레이어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
0010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외곽선이 되겠죠. 근데 이 외곽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외곽선을 우선 등고선까지 끌어올려 줄 건데요. 이렇게 Alt를 누르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대충 이 정도까지 올려줍시다. 이 정도까지 올려주고 얘랑 등고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그래소퍼입니다. 이 등고선, 외곽선을 오프셋을 일단 시켜줄 거예요. 일단 과정은 좀 약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 알고리즘을 혼자서 그냥 파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셋을 해주고 10 정도 밖으로 오프셋을 해줍니다. 10이면은 이런 경우에는 1000mm, 1000mm. 그럼 어느 정도예요? 10m인가? 10m 정도 될 겁니다. 1000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 해준 이 아이가 필요하고요. 얘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요 라이트에서 보면은 살짝 떠 있는 애들을 다 잡을 수가 있죠. 이 애들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래스호퍼를 켜줄 겁니다. 그래스호퍼를 켜줄 거고 알고리즘을 쓰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건물 올리기 이런 식으로 딱 넣으면은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이렇게 딱 떠요. 뜹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이거 아이콘으로 하지 말고 풀네임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네. 일단 위에 컨투어 라인즈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얘네를 다 셋을 해줄 겁니다. 다 셋을 해주고요. set multiple curves 해서 넣어주면은 어떤 게 되냐? 이 메쉬를 갖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컨투어 라인즈를 다 받아서 얘네를 다 잘게 세그멘트로 보여주는 게 낫겠지? 세그먼트로 다 잘라가지고 얘네를 그냥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들을 잡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을 조금 이 길이로 잘라준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플래튼을 해주고 다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드론의 메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메쉬를 만들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간단합니다. 이 컨투어 라인 아까 오프셋한 거 오프셋한 선과 그거 뭐였어? 오프셋한 선과 처음에 우리가 익스포트 해왔던 등고선을 컨투어 라인즈에다가 셋을 해주고 이 메쉬를 베이크를 해줍니다. 어디다가 베이크를 해주냐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대지에다가 베이크를 해줍니다. 베이크를 일단 하고 얘를 잠깐 꺼놔요. 잠깐 고스티드를 해둘까? 그리고 대지에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잠깐 꺼주고요. H0010만 잠깐 켜주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그 대지를 서피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메쉬죠. 근데 알다시피 메쉬와 그 서피스를 같이 작업하는 건 지오메트리를 같이 작업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폴리곤을 넙스 지오메트리로 만들어 줄 건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드레이프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겁니다. 드레이프는 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천으로 뭔가를 덮는 것처럼 이 메쉬를 위에서 천으로 쓱 덮어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삐뚤빼뚤한 뭔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천으로 얘를 살짝 덮어가지고 얘와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얘를 덮을 수 있는 바로 유사한 모양으로 덮을 수 있는 애를 위에다가 올려줄 겁니다. 이 드레이프를 함으로써 막 정교한 등고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뽑아냈던 수치 지형도 상에 정교한 디테일을 뽑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보기 예쁜? 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보기 예쁜 아이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탑 평면에다가 와가지고 드레이프를 해주고 이 빨간색과 이 외곽선 사이에 적당한 지점에다가 드래그를 해주고 여기 끝나는 점도 이런 위치에다가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드레이프를 해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덮는 지오메트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 메쉬를 잠깐 꺼볼까요? 이런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나중에 여기다가 건물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등고를 쳐보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등고와 매우 유사한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드레이프에서 스페이싱을 줄인다든지
오토 스페이싱을 끄고 U 값과 V 값을 좀 더 크게 해줘서 이 사이를 촘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그 정도의 정교함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스페이싱 5로 기본 값으로 해두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든 아이와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유사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위로 덮이게끔 천을 덮어준 거거든. 근데 이 천을 그냥 진짜 이불 덮듯이 덮은 게 아니라 짱짱하게 꾹꾹 눌러가지고 덮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렇게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메쉬처럼 삼각형의 형상보다 좀 더 정교해 보이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정교해 보이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실제 지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를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건물을 올릴 건데요. 건물을 올리려면은 얘네가 다시 필요하겠죠. 이 아이들이 필요한데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하이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하이드를 해주고 이 끝선 우리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 B0010이라는 아이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등고선을 만들 때 썼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은 건물만 잡힙니다. 530개의 커브가 셀렉션에 들어와 있고 이 프로퍼티즈 보면은 모두 클로즈 커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모두 다 닫힌 선이라는 소리고 건물로 올리기에 충분한 선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그래서프를 켜고요. 여기서 건물선 B001이라고 제가 명명해둔 커브 레이어에다가 이 친구들을 모두 잡아서 셋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셋을 해줄 거냐? 이렇게 딱 잡으면은 530개의 클로즈 커브가 잡히겠죠. 이 친구를 안에다가 셋을 해줄 거예요. 셋 멀티플 커브 해가지고 써줄 건데 자세한 설명은 막 하지 않겠지만 굳이 말하자면은 어떤 거를 해줄 거냐? 이 건물선의 중심을 잡아서 이 중심과 여기 read text object죠. 얘가 host reference의 기능이에요. host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그래스호퍼 상에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수치 지형도에서 우리가 추출해온 텍스트를 여기다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host reference라는 아이가 이 텍스트를 다 읽어줘요. 그리고 이 읽은 텍스트들을 여기 잠깐 블린 토글을 false로 해두고 텍스트를 켜야겠지. 텍스트를 딱 켜고 다시 블린 토글을 true로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들을 다 읽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오리진 포인트라는 거는 아까 말했죠. 중심점이랑 되게 가깝게 얘네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텍스트의 오리진 포인트와 가까운 건물선의 중심을 만들어서 얘네를 리스트로 뽑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대치를 시켜주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리스트를 갖다가 이 건물 그러니까 얘네의 층수 정보가 각각의 대응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를 층수 높이와 곱해준다는 거예요. 곱해서 얘네를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굉장히 난해하네. 내가 말을 해도. 요 드레이프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대지,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대지 쇼를 해야 되는구나. 쇼를 하죠. 그리고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없애줍시다. 아예. 이 드레이프 서피스를 여기다가 셋을 해주시면 되고 드레이프 된 서피스에다가 이 건물들을 프로젝트를 해줄 거예요. 이 건물들을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된 커브를 바운딩 박스로 잡아서 그 바운딩 박스의 가장 아래점, 가장 아래점이 되는 점에다가 얘네를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올려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알 것 같고 지금은 방법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빨리 하느냐를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짜여진 데다가 이렇게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작성을 하면서 하고 싶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여기다가 프로젝트가 되겠죠. 잠깐 볼까? 여기 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돼서 이 아이의 바운딩 박스의 가장 아래점이 되는 이 바운딩 박스의 가장 아래쪽이 되는 애들 1번이죠. 이 가장 아래쪽이 되는 점에
Z값. 이거를 플래튼을 시켜준 이유는 얘가 일일이 다 그만큼씩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랑 위의 정보랑 사실 배치가 이렇게 완벽히 되진 않은 아이기 때문에 얘는 건물 정보를 읽은 거고 뭐 어쨌든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들을 참고해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리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Z값만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어떤 것들을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을 위로 올려주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얼마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느냐, 보통 한 층당 3m에서 4m 정도 되죠. 우린 4m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4m 곱하기 층수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느려요. 여기서 이렇게 느리면 확인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요거를 아마 텍스트가 굉장히 많네요. 1058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2개씩 들어갔구나. 텍스트가 2개씩 들어왔어. 그러면은 셀드블 해서 텍스트를 다 지워주죠. 그리고 다시 해봅시다. 텍스트가 529개가 되네요. 텍스트 529개에 건물선 530개. 그런 경우에는 요 리스트 아이템을 CP 인덱스를 얘네를 플래튼을 해줘서 넣어주는 게 맞겠지?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내가 전에 작업했던 파일이 날라와가지고 그 전에 파일인 거를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러면? 그건 아니지? 여튼 여튼 그 제공해주는 파일은 그 나중에 작업한 그 파일대로 드릴 테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숫자와 그 등고선 숫자가 거의 맞지가 않아요. 등고선이 하나가 더 많죠. 근데 이걸 일일이 어떤 게 비었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해봤는데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1000대 1의 경우에 적게는 400개에서 한 700개의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가 안 쓰여 있는 애가 누굴까를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눈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거냐, 리드 텍스트를 해준 다음에 얘네 리스트 아이템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서 오면은 530개의 가까운 점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 애들을 다 플래튼을 해줘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는 게 꼭 되게 이상한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어떤 곳에 커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층수에 맞게 다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층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자. 그 3층에 올라가 있고 이 친구도 1층에 올라가 있고 그럼 맨 끝에 있는 애들은 잘 올라가 있나?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10층짜리가 10층 잘 올라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위로 이 대지와 맞물리는 점까지 이 밑에 있는 건물 선을 끌어올려서 거기서부터 층수만큼 익스트루전을 시켜주는 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익스트루드 된 애를 그대로 베이크를 하면은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캡홀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익스트루전들의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딱 보고 맨 끝에 이 아이만 베이크를 해본다면 어디다 베이크를 하면 좋을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건물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건물 레이어에다가 이 친구들을 베이크를 해줄 거예요. 건물 오케이 라고 해주면은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대지 위에다가 건물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나와 있던 알고리즘에서 제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어느 대지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따로 더 긴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애들을 처리를 좀 해봐야겠죠. 후처리를 좀 해봐야겠죠. 이 애들을 다 접어서 show surface ISO 커브를 딱 꺼주고 이렇게 등고선을 보고 얘를 바운딩 박스를 쳐주고 아웃풋을 솔리드로 잡고 이 친구를 살짝 내려주는데 이 밑에 면만 이 밑에 면만 잡아서 쭉 내려주고 근데 대충 내리면 좀 그렇겠지.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까? 100으로 하죠. 너무 두껍네. 30 정도로 하고 이 아이 어차피 얘로 바운딩 박스를 친 거니까 트림을 해주면은 솔리드가 깔끔하게 잘리게 되고 이 위에 거와 이 아래 거를 조인을 해줍니다. 조인을 해주게 되면은 솔리드가 나오게 되고 솔리드 위에 건물들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힌 애들은 이 끝점이 여기여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집어넣거나 이런 뭔가 정교한 작업을 원한다면은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치 지도 메모장에다 쓰는 게 낫겠죠.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 폴스터 레퍼런스를 다운로드 하고요. 1번 수치 지형도에서 등고선 엑스포트 해주고요. 2번 수치 지도 활용 소프트웨어에서 MGI 파일 재단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후 엑스포트를 해주면 되고요. 요거를 불러옵니다. 라이노 파일에서 불러와서 차례차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작성한 이 알고리즘의 활용 방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고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록을 중지하고 일단 써먹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작성을 하실 분들은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가져와서 이 3개 빼고 옆으로 좀 빼주죠. 옆으로 좀 빼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는 같은 경우에는 형 만들기 그리고 얘는 다시 클러스터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